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지표보다는 미중 무역 합의 관련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역 분쟁 악재에 더욱 취약합니다. 중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화율 추이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장기간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고율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액과 동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하고 주식시장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외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커질수록 코스피의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발표될 중국의 수출 지표가 아무리 크게 감소하더라도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등합니다. 무역 합의가 되면 미중 간의 무역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미래의 수출액 증가를 염두하고 먼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보다는 뉴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시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상하여 단타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지표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모두 끝내는 단타 투자자라면 지금과 같은 악재가 가득한 시장에서는 주식을 손절하고 현금을 늘리고 잠시 몸을 사려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후 증시 예측이 중요한 단기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제 영상보다는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6개월 이상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를 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근거로 할 때 지금의 미중 무역 합의 결과가 파국으로 갈지 또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타결로 갈지 예측을 먼저 하고요. 결국 타결로 갈 확률이 높다면 지금 시점은 주식형 자산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그림의 박스 구간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경제지표를 보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라면 보유 및 추가 매수의 구간이 됩니다.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미국 증시의 과거 박스친 이런 조정 구간마다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당장 폭락을 예견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및 추가 매수를 한 것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꾸준하게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를 하면서 매일매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고 존재하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주변을 둘러보면 상승장에서 단타를 하면서 단기에 돈을 좀 벌다가 결국 하락장에 돈을 전부 날리거나 또는 원금만 간신히 지킨 이런 사람들만 무수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폭락을 예견하는 지표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 말해주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정치 이슈로 증시가 하락했던 구간은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고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그런 구간은 매도의 구간이 아닌 보유 및 추가 매수의 구간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경제지표에서 매도의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결에 이른다면 증시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당 구간을 잘 버텨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도 단기적인 경기 반등으로 지금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또한 미국의 1분기 GDP도 3.2% 증가하면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반적인 GDP를 포함해서 소비자 물가 아니면 소매 판매가 1분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좀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합의가 지연되고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실물 경제에 파급될 경우 앞서서 반등했던 지표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중요 생필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검은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입 물가 상승과 주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붉은색의 소매 판매는 감소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를 줄이는 건 당연하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투자를 포함하여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이런 실물 경기의 악화 상황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채금리 상승은 기업의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죠. 한마디로 소비와 투자 감소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다시 인용하면서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쭉 올라가게 되면 고율 관세의 힘은 더 약해지고 미국은 소비와 투자 심리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경기 호재를 무기로 중국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입장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3월 잠깐 반등하던 수출액 증가율은 4분기 다시 떨어졌고 향후 앞으로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또한 급격히 감소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중국의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미국과 중국 모두 장기간 이어진 무역 분쟁으로 경기 둔화라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양국이 더 이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기 둔화가 심각해질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된 조치죠. 그렇다고 양국 모두 핵심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불공정한 산업통상 이런 개선에 대해서 법 개정이 아닌 국무원 명령으로 수정하려 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고 양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면서 무역을 중단시킬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역협상이 단기 타결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좀 더 연장되면서 양국의 경제지표가 악화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합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관련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횡보 등락이 이어지겠지만 2018년 더 최악의 상황에서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죠. 지금 상황은 섣부르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 주식형 자산을 보유하는 구간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형 자산을 전부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더 떨어지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역시 매도에 동참하는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못 사고 하다가 결국 저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뉴스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뉴스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 주식형 자산을 보유해야 할 이런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이상 고객 관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이런 구간마다 경제 지표가 아직 폭락을 예견하지 않는 구간이라면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증시라는 것은 또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기도 합니다. 항상 좋을 때 오르기도 하지만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면 회복을 보고 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06년에도 사실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까지 주식시장은 2배 이상 튀어올랐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서 수도 없이 이런 하락의 구간을 맞게 되실 텐데요. 이런 구간에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흔들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구간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